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어떤 내외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어머니 밥상에는 맛있는 고기 반찬이 떨어질 날이 없었다. 하루는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4사차 서울로 떠나가게 되어 눈먼 어머니를 집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이 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누가 자기처럼 고기를 매일 사다 드리며 봉양해 줄까 하는 것이었다. 자기 아내는 고약한 여자라 떠나면서도 몇 번이나 봉양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그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고기를 날마다 드렸다. 그러나 얼마 후 이 고약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눈이 멀었으니 지렁이를 잡아다 볶아주고 자기만 고기를 먹었다. 그 눈먼 어머니는 그 고기가 지렁이인 줄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고기를 주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자기가 버려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눈먼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도 맛난 고기를 주려고 며느리 몰래 고기를 싸두었다. 며칠 후 아들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며느리가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주어 잘 먹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리 밑에 감춰둔 고기를 내놓으며 먹어보라고 하였다. 아들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며느리에게 벼락이 내렸다. 며느리의 죽은 호는 두더지가 되어 하늘을 못 보는 땅속에서 지렁이만 잡아먹고 살게 되었다. 옛날에 도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리에 대해선 귀신이었다. 그러나 오막살이 집에서 여간 강고하게 살지 않았다. 왕이 도선이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선 귀신이란 말을 듣고 하루는 평복을 하고 찾아 나왔다. 그 근방에서 조선네 집을 물으니 오막살이 집을 가르쳐 주었다. 땅에는 귀신이라는 사람이 어째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하면서 도선을 불렀더니 집신을 삼다 말고 지신을 찬 채 나왔다. 왕이 물었다. 땅에 대해서는 귀신이란 사람이 어찌 이런 데서 사오? 하고 물으니 대뜸 하는 말이 이 터가 좋은 곳이라서 일국의 왕이 왕림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터가 어디 있겠소이까 하고 했다. 왕은 아무도 모르게 평복 차림으로 자기가 왔는데 아는 걸 보니 무척 용한 사람이라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용하였으나 자기 어머니 묘자리는 자기 손으로 잡지 못하였다.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두 골만 잘라가지고 이리저리 묘자리를 잡으러 다녔으나 한 군데도 쓸 데가 없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날이 거의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산천성이에서 그 아래 큰 동네를 내려다 보였더니 그 가운데 커다란 기와집자리가 꼭 자기 친산을 모실 곳이었다. 그곳밖에 한 군데도 없었다. 날이 젊기를 기다렸다. 동네로 내려가 그 집을 이리저리 다녀봐도 도저히 들어갈 곳이 없었다. 그런데 한 군데 가니 개구멍이 있어 간신히 기어들어갔다. 대청 마른 밑을 홍위로 파려고 하자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안방에서 도선이가 아니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를 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방에서 하는 말이 너희 어머니를 모실 때가 여기가 아니다. 저 건너 징계명객들에 갖다 모셔라 했다. 그래 도선이는 가르쳐주는 대로 두거를 메고 가보니 묘자리가 썩 좋지 않았다. 그저 밥을 굶지 않을 자리였다. 이렇게 땅에는 귀신인 도선이도 자기 어머니 묘자리를 자기가 잡지 못하였다. 명객들에다 묘를 쓴 후 농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산소에다 제사를 지냈으나 그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 이듬해는 그 집 농사만 잘 되고 다른 집 역시 안 되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딴 사람들도 들에서 일할 적에는 밥을 내가면 을에 그 묘에다 밥 광주를 넣고 빌고 먹었다.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어서 먼 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먹기 전에 그 산소 쪽으로 밥을 한 술 떠서 던지며 고시네 하고 먹었다. 고시네는 도선이 어머니가 고시였기 때문에 고시네라고 하였던 것이다. 옛날 어느 곳에서 부자가 살았는데 아들에게 밥만 먹으면 친구를 사귀러 다니라고 했다. 이런 생활을 한 지 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다. 아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친구를 사귀었는지 물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노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시험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집에 큰 돼지를 잡아 털을 뽑은 후 가마니에 넣어 아들에게 지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가장 친하다는 친구에게 가서 이만저만한 일로 사람을 죽였으니 이 송장과 나를 숨겨달라고 해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가자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였다. 그러자 이 친구는 거절하며 자기까지 큰일 난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다른 친구에게 가도 모두 그렇게 박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돼지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자기를 보라고 하더니 그걸 쥐고 아버지 친구에게로 갔다. 그 친구에게 가서 사람을 죽였노라고 하니 얼른 들어오라고 하며 그 송장을 방꼬리에다 파묻자고 하였다. 이걸 본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아버지는 친구를 사귀어도 참다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이름만이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였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글만 읽고 집안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색시가 벌어먹는 형편이었다. 색시는 화가 나서 글만 읽으면 먹고 사냐고 마냥 바가지만 긁고 한바탕 야단을 치고 매일매일 길상과 남의 집에서 품을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다. 어떤 날에는 멍석에 보리를 널고 밭을 매러 가면서 비가 오거든 마당에 보리 멍석을 끌어들이라고 하며 밭을 매러 갔다. 얼마 있다가 검은 구름이 몰려 들어오면서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더니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금방 개울물이 철철 흘러 내려가는데 이 색시는 비를 쪼르륵 맞으며 보리멍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리밖에 와서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도랑물에 보리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래 색시는 자기 집의 보리가 아닌가 하고 조바심을 하면서 집에 와보니 마당에 널어놓은 멍석엔 보리가 간 곳 없고 빈 멍석만 남아 있었다. 이 색시는 화가 잔뜩 나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자기 서방은 집이 샘으로 우산을 쓰고 나박신을 신고 앉아서 여전히 글만 읽고 있었다. 색시는 화가 나서 당신은 어찌된 사람인데 그렇게 글만 읽고 집안일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니 어떻게 산단 말이오. 당신하고 살다가는 생전 이 꼴이겠다고 분을 못 이겨 집을 나섰다. 아무데나 가 품을 팔아도 이 집에 사는 것보단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를 지났는지 그 고을 옷님이 새로 오신다는 길에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색시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동이 퍼이고 오니 벌써 저쪽에 옷님 행차하시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옷님의 얼굴이 낯이 익어 잘 살펴보았다. 그 전에 자기의 남편이었다. 이색시는 깜짝 놀라 옷님한테 바짝 다가서며 여보,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하며 낯빛을 붉히니 물러서라!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려면 당신이 이고 있는 물을 기류에 붓고 다시 물 한 동이를 만들어 놓아라 하고 가버렸다.